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독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리더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하지만 다스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늘 도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안에 쓰이는 정체성?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정체성을 가진 건가 없는 건가, 여기에 따라서 리더가 아닌가 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뭐예요? 원래 있는 존재가 뭔지를 깨닫게 해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혹시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고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다. 여기 계신 거 다 리더죠. 리더는 늘 시간을 살펴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늘 다스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자꾸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그 기본의 근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성공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를 내가 이해하는 거 있거든요. 리더란 첫째, 꿈을 갖는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충실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는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되지 않는다 그런 건데, 리더의 가장 근간은 누가 뭐라든 간에 자기 자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자신에 충실한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다 모이셨는데 충실하지 않는 분은 두 분이 안 오셨네요, 오늘 보니까. 좋아요. 그러면 리더는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인데, 리더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리더야 라고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리더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랄까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덕목이랄까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함축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건 혼자, 저 사람이 능력이 좀 있잖아? 능력이 좀 있으면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엿가락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면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항상 어떤 장소에서도 그걸 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해내는 힘과 그걸 할 수 있는 힘, 이런 능력자거든요. 또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야, 저 사람 정말 어디 가나 인격을 갖추고 있어. 배웠던 야비였던 간에 항상 어디 가면은 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리더의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뭘까요? 오늘 유인 자모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꽃다발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의 자랑을 가져왔을까요? 뭔가 나를 통해서, 아니면 봉사의 의미를 가져왔을까요? 봉사의 절. 여러분, 유인 자모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기주의자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 봉사를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 리더라고 그래? 아니면 장사꾼이라고 그래? 맞아요. 저분 스스로 리더임을 알고 계시는 거죠. 리더는 항상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늘 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하라, 기브 앤 기브. 여러분, 택시비까지 들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저 꽃을 조동 살려면은 얼마 정도 드는지는 과연 여러분들은 짐작할 거예요. 과연 저분은 무엇을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분은 이미 소명을 가지고 있대요. 일종의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뭘 가지고 있어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연단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주저앉고 말까요? 이겨내는 힘이. 그렇죠. 그래서 유인 자모 눈을 보면 마치 호랑 눈빛을 보는 눈빛이에요. 어디 가나. 그래서 그런 리더는 늘 살아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보는 눈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어떻게 볼까요? 꽃으로 본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리더는 항상 봉사하면서 저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늘 즐겨옵니다. 물어봐요. 유인 자모님 왜 이렇게 꽃을 늘 가져옵니까? 했더니 제가 이렇게 주면서 그분이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해 하니까 돈이 들어간 것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성 총장, 성 교수님은 왜 이렇게 영상도 하지? 또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하지? 또 이렇게 블로그 쓰지? 왜 이렇게들 합니까? 어쩔 때는 총장을 배신하잖아요. 어쩔 때는 또 저를 어디 가서 뒷담화도 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저를 떠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걸 하면서 그분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유연자면 그걸 잘 알 거라. 그러니까 리더는 그걸 안다는 거죠. 자, 오늘 저 옥전댁이 그냥 오지 않고 뭘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댁도 들고 왔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이걸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행복해. 그거 리더예요, 리더. 리더는 한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힘, 넥스트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아니면은 그저 그렇게 되는 거죠. 행복해요. 그 사람이 배신해도 어떻게 해요? 항상 물어봐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왜 총장을 떠난 사람이 왜 있을까? 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떠날 줄 알고도 그렇게 한 사람이 정말 리더예요. 리더는 장사꾼이에요? 아니면은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그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을 예수님 아는 바 없다라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충실했던 제자예요. 저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생각해요. 야, 예수님도 그 충실한 제자한테 3번을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봉사, 즉 절대적인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무슨 희생요? 제가 그냥 희생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희생?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리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3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충실하다. 자기 자신 충실한 기본이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누가 좋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것이다. 아니 정답인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 저 친구는 셀프 리더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셀프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상황에 그것을 자기를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스스로 해나가는, 즉 자기 자신 충실한 사람들을 셀프 리더라고 하는데 요즘 저 4차 산업이 이렇게 대두화되면서 어떤 사람도 많이 원한지 알아요? 아마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슈퍼 리더. 왜 슈퍼 리더라 했을까요? 셀프 리더는 자기 자신이 정말 충실을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슈퍼 리더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람에게 인플루언서. 요즘 인플루언서 많이 들어보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선한 영향을. 맞아요. 앞에 우리 선무 교육장도 있지만은 카톡방에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적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 이름을 복사해서 쓴다는데 그것을 아주 백타기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쓰지 않으면 그 글을 호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거죠?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리더를 셀프 리더라고 그런다 아니면 슈퍼 리더라고 한다. 자, 한 사람은 다 알고 나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인생이 뭐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네.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슈퍼 리더예요.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은 슈퍼 리더예요. 그래요. 이따 슈퍼 리더인 우리 저 교육팀장님께 마음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리더는 반드시 이런 덕목도 갖춰야 되지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누가 잘한 게 있어요. 늘 책을 늘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영상을 통해 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이 늘 뭔가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슈퍼리더. 네, 좋아요. 영어 너무 잘하네요. 그 단어
그렇지. 늘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을. 늘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리더의 근간은 뭐냐? 하나 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늘 배우고 있거나 학습을 늘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기 옵션 때 우리 박은영 강사 오셔가지고 오늘 그 율동 보니까 너무 대단했잖아요. 네. 그냥 이랬을까 아니면 피나게 했을까요? 피나게. 내가 본 데는 진짜 굳은 밑창에 굳은 안 신었겠죠? 신발 밑창에 닿을 정도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프랙티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엑서사이즈는 엑서사이즈 연습 또 연습. 아 제가 흥분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리더는 늘 훈련하고 있어요. 리더는 늘 연습 또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총칭으로 뭐라고 하냐면 학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을 늘 하고 배운 사람들은 잘 넘어질까요? 아주 바로 자기 자신을 늘 세울까요? 그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우리가 요행이도 리더란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요행이도 괜찮은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가지면요. 끝없이 망가져 보더라고요. 옛날에 과거에 정말 잘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두물출하신 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이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미어지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내가 꾸준하게 배움을 갖지 않거나 자기를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 리더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단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럭저럭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보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많은 그 유태일 중에 많은 리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책들을 보면 공통점에 세 가지가 좀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냐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게 질문한다면 이네들은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가 말하지만 제가 정말 밤낮으로 잘해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이기는 사람. 오! 야, 역시 오인여 교육법령께서 한마디 잘해주셨네요.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라고 대답한 줄 모르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섭고 가장 대단하고요. 가장 옆에서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할 사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네. 자기 자신한테 엄숙한 사람. 엄숙한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겠죠. 맞아요. 뭐 정답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정리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라 말할 거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일까요? 개인 물어봤네요. 네. 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이나 이스라엘 많은 성갈자들을 보면요. 정말 역량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많은 사람에게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누는 사람 또요. 혹시 틀려가지고 조상이 막 갑자기 죽었더니 이런 조상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대답 편안하게 해줘보세요. 가장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사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잘못되면요 욕심이 많아져.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실패자들이나 되게 망한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늘 허상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바로 옆에 있는데 늘 뭘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네. 지금 우리 김전호 교육이사께서 이렇게 뭐 하루산 터지는 율동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못 다뤄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자산.
성찬이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이만한 몸짓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어쩜 저렇게 화라산 같은 열정이 있을까? 그것이 가장 부유한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만이 우리가 부유한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준 달란트가 있어. 사람마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강점, 메리트를 줬다는 거죠. 그런 메리트를 자꾸 발현시키면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슈퍼 리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슈퍼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처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리더십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슈퍼 리더 중에 이런 리더십.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봤을까요? 줄탁동시라고. 네. 들어본 사람이 있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리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서 볼게요. 줄탁동시. 줄탁동시. 무슨 말일까요? 줄탁동시가 정아리가 그 사자성어인데 이 줄은 뭐냐면 줄이 뭐냐면요. 쪼을 줄입니다. 좋을 줄. 탁이 뭘까요? 탁. 칠탁이에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하고 우리 그 닭이 새끼를 병아리를 부화할 때 어떻게 해요? 알에서 따뜻하게 애절하게 있잖아요. 뭐 사람이 오든 누구 오든 간에 그냥 피하지 않고 애절하게 알 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닭이 언젠가 이제 부활 시기를 딱 두고 이렇게 따뜻하게 동지를 만들면서 시간에 대해서 어때요? 누가 쪼여주죠? 엄마가 엄마가 먼저 쪼여줄까요? 아니면 달걀 안에 있는 애들이 먼저 쪼일까요? 달걀 안에 있는 애들이. 네? 병아리가. 병아리가? 예. 왜 그래요? 내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니까. 이야, 이 줄탁동시는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는데 어떤 사람 멘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 주인공은 멘티. 다시 말해서 병아리가 되려면은 톡톡 신호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탁탁 치는 거죠. 여러분 신호를 준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나가고 싶어. 내가 이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나가려는 그런 몸짓이죠.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엄마다. 엄마 닭이 듣죠.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 닭이 듣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쪼여서 그걸 깨트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두드리고 엄마가 먼저 두드렸어요? 아니면 병아리가 두드렸어요? 병아리. 네, 좋아요. 저렇게 악을 쓰고 이해하신 분은 정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런가 하지 마시고 성령 연사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쪼고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면 두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드린 소리를 엄마 닭이 그 지점을 알고 쪼읍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건강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건강한 닭이 나올까요? 건강한 병아리가 나올까요? 병아리. 네, 집중이 잘 듣고 있네요. 건강한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내가 뭔가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두드리고 내가 혹독한 그 안에 안 보이지만은 뭔가 울림을 줘야만이 누가 와서 쪼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손을 잡아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줄탁동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돼야 하는 게 리더다 아니면 혼자 하는 게 잘 되는 게 같이 리더다. 잘 돼요. 그거예요, 그거. 저렇게 맞서서 애쓰게 말하신 분은 리더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장사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슈퍼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표정 안 보이지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너무 애절해요. 그만큼 이 줄탁동시의 리더십은 앞으로 이 4차 산업에 또 이 비대면사에 가장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많은 조직의 80%를 이끌고 갔었다면 지금은 80%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리더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80%가 리더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고 행복한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슈퍼 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퍼 리더는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놓고 했을 때 그 손을 잡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지나치지 말고 툭툭 두드리면서 교감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표현이 리더십을 하라.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 안 생겨요? 갈등이 늘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고 부부 사이여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말 하죠. 야, 그 정도 말 안 해도 알아들었을 됐는데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꼭 내가 말을 해야만 알아? 근데 말을 해야 압니다. 아셨죠?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거죠. 네,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십은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더 좋은 리더십은 뭐냐면 따뜻합니다. 줄탁동시 줄탁동시 리더십. 리더십 이런 줄탁동시 리더십을 가질 때 조직에서 살고 내가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굳이 누구한테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리더니까 나를 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쭉 자르다가도 어쩔 때 놓칠 때가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서운해가지고 세상에 나는 막 처음 올 때 그렇게 잘해주더니 세상에 지금 이제 나한테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박은영 강사님이나 그 다음에 대전 때 누군지 알죠? 네 안민 선생님한테 이렇게 처음에 잘해줄 거예요. 잘해줄 거라고요. 근데 계속 잘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잘할 수 있겠죠. 아, 좋아요. 잘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자꾸 새로운 사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섰으면 이제 살짝 놔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독립시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짐승도 마찬가지로 새끼 때 이렇게 잘해주지만 나중에 계속 껴안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놔둬버려요? 놔둬버려요. 놔둬버리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서로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리더는 계속 껴안고 있는 게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독립시켜주고 또 역량이 안 된 사람을 자꾸 키워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서운해가지고 옛날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세상에 말이야 지금은 아직도 안 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디다 댓글도 안 써준다고 뭐라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못 달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너무나 많은 영상과 페이스북에다 막 하다 보니까 뭐 편집도 하다 보니까 댓글을 못 달 때가 좀 있어. 잘 쓰다가 한 사람은 이렇게 댓글 안 써줬어. 안 써준 게 아니라 못 썼어. 막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정말 저 놓칠 때가 있거든요. 서운하게 생각해야 돼? 아니면 아 나를 독립시켜서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독립시켜서. 그렇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잘 그 뜻을 잘 헤아리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인생이 그러거나 말거나 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서운하지 마시고 아 나를 리더로 보는구나. 나를 셀프 리더로 보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더 혼자 셀프 리더로 자르셔가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리더는 더 크게 믿고 가겠죠. 그래서 저는 각 지방마다 이렇게 학장 제도를 줬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을까요? 알아서 독립시켜준 거죠. 가장 좋은 리더는 그 사람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그리고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슈퍼 리더라고 보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진 찍다 보면 이렇게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이나 새 날아가는 그 사진들 좀 많이 찍어요. 근데 여러분 은연중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꼭 새가 한 마리 두 마리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꼭 떼져야 다니죠. 네. 떼져야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혼자 자발적으로 다녀는데 꼭 멀리 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팬들을 이루고 다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힘을 합쳐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지렁이도 리더가 있고요. 개미도 리더가 있고요. 벌도 리더가 있고 다 리더가 어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디 멀리 가고 힘든 곳, 멀리 갈 것은 반드시 뭉쳐서 간다는 사실을 보는데 그 중에 꼭 리더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리더는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렇게 V자 형태로 갈 때 엄청나게 맞반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 새들이 어떻게 하죠? 응원의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응원의 소리 해요. 엄청난 굉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높이 있으니까 잘 안 들리지만 그 팬대에 가까이 들어오면 정말 그야말로 굉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질러댄다는 거죠. 일종의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앞에 있는 리더는 힘이 납니까? 더 힘이 납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뒤로 좀 빠지고 그 두 번째 리더가 앞에 서서 방향성과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앞에 간 새가 딱 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맞발을 피하기 때문에 약 71% 정도의 힘이 저장된다. 그래서 71% 정도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저 수만 킬로에 치지도 않고 남극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새들의 리더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딱 처음에는 그 새가 리더인 거였지만 놀랍게도 자기 역할하고 뒤로 빠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가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건 사실이고. 그 애들은 협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협력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통솔력도 들어가고 인사이트, 이 통솔력도 들어가고 그리고 통합력도 들어가고 팀빌딩, 단합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멀리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멀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질게 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오해적 교육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 관계는 짧고 굵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선을 그어가면서 길고 질게 가자. 지금은 이렇게 순간에 뭐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만 찾으면 안 되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멀리 쭉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리더는 여기 있는 걸 보는 것보다도 넥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가까운 걸 보면요 먼 산을 갈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가깝게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어지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것도 알죠? 네. 예, 고공포증 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올라갈 때만 밑에 보면 올라갈 수가 없어. 후들거려가지고. 근데 위에를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리더는 현재 여기에 정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지 마시고 멀리 쳐다보면서 가는 거죠. 무슨 리더로? 슈퍼 리더로. 슈퍼 리더로. 그리고 그 슈퍼 리더로 가면서 힘들 때는 무슨 리더십? 줄탁동시에 리더십.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가면 바로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신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줬단 말, 지혜를 줬고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잘 아시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무슨 네. 뜻이에요? 맞들면 낫다고요. 네. 맞들면 낫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혼자 쉽게 갈수 들으면 있다. 힘들어도 오, 두 개가 그렇죠. 나누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이 말은 함께 했을 때 행복하고 함께 했을 때 그 가치가 큰 거예요. 그리고 가치란 말은 뭔 말인지 알죠? 리더는 항상 가치란 말, 이 밸류란 말을 많이 씁니다. 무음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뭐든지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일종의 값어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어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서 내 행보가 달라집니다. 그 내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슈퍼 리더들이 많이 계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인생이 뭐 좋아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사시 말고요. 정말 같이 함께하는 슈퍼 리더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시민들이 그런 리더가 되면서 하나 이렇게 인플루언서 영향을 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누가 잘 살아요? 내가 더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짧고 굵게 리더십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자는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직에 있을 때도 거의 여성 조직에 있었는데 거의 문제시 되지 않고 제가 해왔던 얘기 하나 뭐냐면 세 가지를 늘 명심했고 이 세 가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뭘까요? 자기 일에 충실한다. 첫째. 따섭니다. 꿈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맨날 듣고 또 들은 소리겠지만 성공자들이 지금 책자를 많잖아요. 뭐 성공자 습관 7가지, 뭐 성공자 습관 12가지 많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정합해보고 또 응축해보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다스려보면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첫째, 꿈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안효실 시인께서 그 꿈이 누구도 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저께인가요? 하루 내내 그 안효 시인의 그 블로그를 쓰면서요. 하루 내내 진짜 쏟았습니다. 열정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블로그 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분의 꿈이 뭘까? 그걸 이분이 살아온 여정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하루 한 12시간 정도를 내가 생각하고 블로그를 쓴 거. 이따 블로그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봐요. 저는 누구 글을 쓸 때 함부로 쓴 적이 없어요. 정말 내일처럼 그리고 내일 이상해처럼 글을 써오지 절대 저는 대충 쓰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발견된 게 뭐였냐면 꿈이 너무 절실했어. 뭐가 절실해요? 꿈이 절실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청소하면 그런 꿈들이 있는 거 봤어요? 육신이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자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월급 좀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외에는 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아는 씨는 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매니 못먹다가 허벌나게 그냥 절실해. 근데 그 지금 꿈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성공자는 꿈을 갖는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정체성을 갖자. 예, 그거 좋습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충실한 삶. 우리가 코로나가 별거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면요 분명히 길이 털립니다. 희망의 통로가 열리고 소망의 통로가 열리고 그리고 꿈의 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다고 너무나 난관에 부닥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그러하니까 꾸준하게 자기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하시면 분명히 그 길이 보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저는 그 사람이 리더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항상 대화하면은 정말 핑계댄 사람은요 제가 앞으로 리더를 보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긴 하는데 리더를 안 봐. 볼 때마다 변명 이야기하고 들을 때마다 핑계 이야기잖아. 나 그 사람은 대화도 안 봐. 항상 누가 이렇게 교육하면 그러잖아요. 차가 늦어가지고요. 차가 밀려서 그러고요. 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쇼핑하다 보니까 늦었고 이렇게 핑계댄 사람 있죠. 그 사람 다음에도 핑계 대고 있을까 안 대고 있을까요? 제가요. 그런 분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사실. 늘 핑계를 줄 수밖에 없고 또 배신을 할 수밖에 없고 힘들면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핑계 대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이렇게 늦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제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 늦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명되지 말고 차라리 의지를 보여주면 나중에 그분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가지고 인생을 역전승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꿈을 갖는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충실한다. 자기 자신에 충실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변명을 핑계를 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마시면 여러분 삶의 로드맵이 될 수 있어요. 리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이 리더의 덕목과 또 리더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성공자가 가치를 책에 좁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소소하지만 충실히 이어가면서 한번 금년을 몇 달 안 남았죠? 2달인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 충실하신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